여우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앞 좁은 골목, 허름한 순대국집 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낡은 점퍼를 걸친 노숙자, 노인이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굵은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6살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사탕 하나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지 행색의 이 노인은 누구이며 왜 이 작은 순대국집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그날로 말이에요. 초등학교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골목, 낡은 간판에 하늘식당이라고 적힌 작은 순대국집에서는 29살 여자가 쉴 틈 없이 국솥을 젓고 있었어요. 이름은 서아은. 또래 친구들이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거나 연애에 한창일 나이였지만 그녀의 손에는 무거운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쪽 구석에서는 6살 사내아이가 색종이를 접고 있었어요. 하은의 아들 하늘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며칠 밤을 새워 바느질에 만들어준 낡은 캔버스 가방을 의자 옆에 소중히 놓아두고 있었어요. 가방 한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하늘이 보물 가방이라는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밖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골목을 찢었습니다. 하늘이가 친구를 보고 반갑다며 뛰쳐나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코너를 돌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차도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하은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아이만 보였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거칠게 갈려나갔습니다. 하은은 이를 악물고 아이를 품에 끌어안은 채 인도 쪽으로 몸을 굴렸어요. 차는 아이가 서 있던 자리에서 불과 한 뼘 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의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괜찮습니까?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고개를 조아렸어요. 당장이라도 거센 욕설이 쏟아질 거라 예상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것은 전혀 다른 목소리였어요. 하늘아, 괜찮아? 엄마 봐. 응, 괜찮지? 하은은 피가 흐르는 자신의 무릎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품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이의 등만 토닥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은이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 대신 오히려 상대방을 걱정하는 빛이 담겨 있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우리 애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죄송해요. 보시다시피 애는 멀쩡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남자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대한민국 유통업계 굴지의 대기업 성원그룹의 후계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비굴함을 봐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여자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피를 흘리면서도 운전자를 먼저 걱정하다니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수수한 차림,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맑은 눈빛만큼은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어요. 그날 준호의 멈춰있던 심장이 처음으로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준호는 끝내 하은을 설득해 병원까지 데려왔어요. 하은은 내내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이의 상태가 걱정되어 결국 차에 올랐습니다. 응급실 흰 불빛 아래 기름 냄새가 밴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하은의 모습은 유난히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치료보다 아이 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하늘 어린이 보호자님,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꼿꼿하게 버티고 서 있던 하은의 다리가 맥없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어깨가 파도처럼 출렁거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그것은 홀로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매일 밤 삼켰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게 저려왔어요. 며칠 후 하늘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은이 고개를 들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날의 그 남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은은 준호를 운전기사로 알고 있었어요. 고급 세단을 몰았으니 당연한 오해였죠. 준호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순대국 한 그릇 주세요. 준호는 창가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수천만 원짜리 정장이 허름한 식당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거의 매일 하늘식당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서너 번이 되었고 어느새 매일이 되어버렸죠. 오늘도 순대국이요? 네. 여기 국물이 제가 먹어본 중에 제일 깊어요. 준호의 말에 하은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빠진 시간이었어요. 하늘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하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기사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먼 데까지 매일 오세요? 회사에서 혼나지 않아요? 준호는 국물을 뜨던 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솔직히 말하면 하은 씨랑 하늘이 보는 게 좋아서 오는 것 같아요. 기사님, 저의 딸린 미혼모예요. 빚도 있고요. 그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 치이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가 하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은 씨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어요. 내가 보는 건 지금 내 앞에서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버티고 있는 서하은이라는 사람이니까요. 하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예고 없는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러운 온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원그룹 본사 40층 회장실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발밑에 깔린 그곳에서 72세 노인이 서류 봉투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이동현 회장, 맨손으로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평정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허름한 순대국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회장님, 상무님께서 최근 2달간 거의 매일 같은 장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앞 순대국집입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게 주인은 29살 미혼모입니다. 6살 아들이 있고 빚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회장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미혼모, 빚. 그의 귀에 들리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불쾌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그 여자한테 빠진 거란 말이지? 회장은 사진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가난을 벌레보다 더 혐오했어요. 평생을 가난과 싸워 이겨온 그였기에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거나 교활하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것들이 파는 건 딱 하나야. 동정심. 회장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내 아들은 지금 그 연기에 속고 있는 거야.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의 물음에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발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저 아래 어딘가에 아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여자가 있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 여자의 본색을 직접 까발려 주마. 회장님, 설마 직접 가시겠다는 겁니까? 비서실장, 가장 낡은 옷 하나 준비해라. 며칠은 씻지 않은 노숙자처럼 보여야 하니까.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비서실장은 곧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억만금의 가치가 있는 정장을 벗어던지고 낡고 때 묻은 점퍼를 걸쳤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수십 년 전 판자촌에서 멸시당하며 살던 자신의 옛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어요. 어디 한번 보자. 그 대단한 순수함인지 뭔지. 회장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거지 노인이 되어도 그렇게 착하게 굴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마. 두 사람의 사랑을 시험할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몰려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회장의 잠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식당 건너편 골목 어귀, 낡은 점퍼에 때 묻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노인이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누구도 그를 성원그룹의 회장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노숙자의 모습이었어요. 회장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며 가게 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돈 없어 보이는 손님한테는 어떻게 구는지 다 지켜봐 주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장의 미간은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예상했던 속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에게도 교복 입은 학생에게도 하은의 미소는 한결같았어요. 연기를 잘하는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회장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골목에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차문이 벌컥 열리더니 험상궂은 산에 셋이 뛰어내렸어요. 목덜미까지 문신이 올라온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야, 서하은.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우두머리가 가게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테이블이 뒤집어지고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엄마. 놀란 하늘이가 의자에서 뛰어내려 하은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이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빚 받으러 왔어. 네 전 남자가 네 이름으로 보증 세운 거 이자 붙어서 이제 억 단위야. 사채업자가 서류를 하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하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든가. 아니면 이 가게라도 넘겨. 사내가 하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하은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제발이요. 아이 앞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하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무릎이고 뭐고 다 꿇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내 중 하나가 하늘이의 보물 가방을 낚아챘어요. 뭐야 이거? 보물 가방?
웃기고 있네. 사내가 구두발로 가방을 짓밟았습니다. 하은이 밤새 바느질에 만든 캔버스 가방. 삐뚤빼뚤한 글씨로 하늘이 보물 가방이라 수놓은 그것이 무참하게 뭉개졌어요. 안 돼. 하은의 비명이 골목을 찢었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하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둬. 사채업자들이 쿵쿵거리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승합차가 굉음을 내며 사라졌어요. 이 모든 광경을 전신주 뒤에서 지켜보던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비겁하게 여자와 아이를 겁박하는 자들, 힘없는 사람을 짓밟아 돈을 뜯어내는 자들, 그리고 그 압도적인 폭력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하은. 회장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사채업자들이 빠져나간 가게는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깨진 그릇 파편, 뒤집어진 테이블, 바닥에 번진 빨간 양념. 하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구석에 내팽개쳐진 아들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구두발에 짓밟혀 찢어진 캔버스 천. 엄마가 한 땀 한 땀 수놓았던 하늘이 보물 가방이라는 글씨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그때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6살 아이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가방 안 예뻐도 돼. 내가 다시 예쁘게 그릴게. 하은은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에게는 울 시간조차 없었어요. 내일은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국물 나눔 날이었습니다. 1년째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이어온 약속이었어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깨진 유리를 치우고 테이블을 세우고 바닥을 닦았어요.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 식당 앞에는 무료 국물 나눔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어요. 골목 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회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저 여자는 왜 저러는 거지? 회장은 결국 참지 못하고 가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할아버지, 어제 많이 놀라셨죠? 오늘 국물 드시러 오셨어요?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었지만 하은은 노인을 보자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남의 빚 때문에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일 남들 밥 먹일 걱정을 한다고? 저 현수막은 뭔가? 하은은 국솥을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폐지 주우시느라 하루 종일 굶으시다가 한 달에 딱 한 번 여기서 따뜻한 국물 드시는 게 낙인분들이에요. 하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그분들 한 끼를 굶기면 제 마음이 더 지옥 같을 것 같아서요. 배고픈 서러움, 저도 잘 알거든요. 회장은 그 무모한 책임감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효율과 이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70평생 철칙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이 여자는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허리 굽은 할머니,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 모두 낡은 옷차림에 거칠게 갈라진 손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회장도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하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물 위에는
고명이 정갈하게 얹혀 있었고 옆에는 깍두기까지 담긴 작은 접시가 놓였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국물 진하게 우렸으니까 속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우리 어머니 맛인데.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6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판자촌 골목 끝 낡은 판잣집에서 작은 순대국집을 하시던 어머니, 새벽부터 일어나 순대를 삶고 국물을 우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국물 아끼지 말아라.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돈이 없어 제대로 된 고명도 올리지 못했지만 한 그릇 한 그릇 온 마음을 다해 끓이셨던 어머니. 회장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이 싫어서 어머니의 거친 손을 외면했던 세월이었어요. 성공을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임종 자리에도 가지 않았어요.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국물 위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가게 안이 고요해졌어요. 하은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내일 사채업자들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료 급식을 이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도요. 그때 하늘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응, 왜 그래 하늘아?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그 할아버지 있잖아. 구석에 앉아서 국 드신 할아버지. 응, 그 할아버지가 왜? 하늘이의 맑은 눈이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배고파 보였어. 그리고 되게 외로워 보였어. 하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국 대접해 드린 거야.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근데 엄마, 우리 이제 그만두면 그 할아버지 어떡해? 뭐? 할아버지, 또 배고플 거 아니야. 우리 그만두면 할아버지 또 울지 않아? 그 순간 골목 어둠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6살 아이가 걱정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가난을 혐오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며 이 여자의 본색을 밝히겠다고 잠복했던 바로 그 자신을요.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노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그때 내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국물 아끼지 말라던 사람. 평생 가난 속에서 남을 먹이다 돌아가신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버렸다. 하은과 하늘이가 놀라 달려왔어요. 노숙자 할아버지가 가게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들어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것은 하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60년 전 가난이 부끄러워 외면했던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은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어젯밤 노숙자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오늘 다시 들이닥칠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예상대로 점심 무렵 검은 승합차가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야, 서하은. 어제 말했지?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조용팔이 가게 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부하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하늘이를 등 뒤로 숨기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오늘은 정말 끝이구나.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꺼지지 못해?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가게 입구에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낡은 점퍼에 때 묻은 모자를 쓰고 있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뒤로 경찰 넷과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뭐야, 이 영감탱이가? 조용팔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성원그룹 이동현 회장. 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폭행, 협박, 기물 파손. 죄목이 꽤 되는군. 각오하고 있겠지?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뭘 끌고 가. 회장의 한마디에 사채업자들이 끌려나갔습니다. 골목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은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이 어떻게 여기에? 그럼 그동안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회장이 하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다. 자네를 시험하려고 거지 행세를 했어. 자네의 밑바닥을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 밑바닥만 확인하고 말았구나. 하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검은 세단이 골목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하은 씨. 준호가 달려왔어요. 하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기사님이 왜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준호가 하은 앞에 섰습니다. 하은 씨, 죄송해요. 저 이준호입니다. 성원그룹 상무이고 이분 아들이에요. 하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기사님이 재벌 후계자였다니. 그리고 노숙자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 회장이었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둘 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배신감인지 안도감인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래도 전 기사님으로 만났던 그 사람이 더 좋았어요. 순대국 맛있다고 웃던 그 사람이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앞 좁은 골목, 낡았던 하늘식당 자리에는 따뜻한 나무 질감의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건물 정면에는 하늘상생재단 1호점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장 자리에는 서하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성원그룹 저택 정원에서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은이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앞에서 7살이 된 하늘이가 꽃잎을 뿌리며 걸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우리 하늘이도 멋있어. 단상에서 기다리던 준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축사 시간이 되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은아. 회장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곁에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 굳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하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재단 개업식이 열렸어요. 동네 노인들과 미혼모 교육생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장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떴어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담아내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솥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60년 전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배고픈 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죄는 배고픈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회장의 바지춤을 잡아당겼어요. 하늘이었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알사탕 하나를 꺼내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엄마가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진대요. 회장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울어도 돼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회장은 그 자리에서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어요. 허름한 분식집 여자를 시험하러 갔다가 오히려 자신의 70평생이 시험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6살 아이의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